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시린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행복했던 시간인데 떠올리면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때 함께였던 사람, 그때 머물렀던 장소, 그때 들었던 노래, 분명 좋은 기억인데 마음 한쪽이 먹먹해지는 그 느낌. 혹시 지금 그런 기억 하나가 떠오르셨나요? 오늘은 왜 행복한 기억이 때로는 가장 깊은 아픔이 되는지, 그리고 그 그리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아픈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은 없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노스텔지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행복한 경험을 떠올릴 때 느끼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이에요. 이것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둘이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감정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스텔지어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보상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동시에 그것이 현재에는 부재하다는 인식이 상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쁨과 슬픔이 같은 기억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서 웃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고, 오래된 노래를 듣다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특정 장소를 지나가다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이것은 그 기억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기억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아프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이에요. 행복했던 기억이 아픈 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의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이 그리운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노스텔지어의 대상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의 나 자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학창 시절이 그리운 건 교실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의 설렘과 가능성으로 가득하던 내가 그리운 거예요. 옛 연인이 그리운 건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안정감이나 행복감이 그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시절이 그리운 건 그때 세상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감각이 그리운 거죠. 이것을 알면 그리움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돌아갈 수 없는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한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형태로 다른 순간에 다시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 무력감이 그리움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친구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보낸 시간을 지금도 자주 떠올린다고 합니다. 자취방에 모여 아무 계획 없이 밤새 수다를 떨고 편의점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그렇게 재미있었던 밤들. 돌이켜보면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 순간 자체가 전부였대요. 졸업 후 각자의 자리에서 바빠지면서 만남이 점점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근황도 잘 모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핸드폰에서 그때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봤대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요즘의 자기는 저렇게 웃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사진이 행복한 기억이면서 동시에 아팠던 건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선명하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댁 마당에서 놀던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밤냄새, 잠들기 전에 들려주시던 이야기, 전부 따뜻한 기억인데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 기억이 너무 아파서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기억이 아픈 건 할머니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와 나 사이에 진짜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구나. 그 뒤로는 그 기억을 피하지 않고 아프더라도 가끔 꺼내본다고 해요. 아프면서도 따뜻한 그 이상한 감정을 그대로 안고 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그리움을 피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해서 그 기억을 닫아버리면 아픔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던 따뜻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아프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일부예요. 가끔은 꺼내보고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넣어주세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아픔의 비율은 줄고 따뜻함의 비율이 조금씩 커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리운 감정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리움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좋은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워할 만큼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아픔은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훈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움에는 묘한 끌림이 있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게 돼요.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인정하되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기억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지 마세요. 네 번째, 그리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짧은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어때? 라는 한마디가 새로운 좋은 기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혹은 글로 전해보세요. 전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리움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행복했던 기억이 아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대충 지나간 시간은 그립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 경험한 순간만이 지나간 뒤에도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픔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고 어떤 순간을 온전히 살아냈다는 증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가장 그리운 순간은 언제일까?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시려온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세요. 잠깐 안고 있어도 됩니다. 그 그리움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중 가장 빛나는 부분이 보내는 인사일 테니까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때 느꼈던 따뜻함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오로지
여러분만의 것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문득 그리운 사람이 떠올라 마음이 시린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